일어날 때 채권 공급이 늘고 인플레율이 앞으로 미래 시점에 인플레가 올라갈 것이다 예상될 때도 채권 공급이 늘고 버짓 데피시트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될 때도 채권 공급이 는다 하는 게 이제 이 서플라이 커브를 채권 공급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그 중요한 세 가지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채권,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 요인들 다 배웠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배웠던 건데, 피셔 이펙트라고 하면은, 피셔 이펙트는 이제 말로 설명하면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더하기 인플레율이에요. 이거를 통상 이제 피셔 이펙트 하는데 요지는 인플레율이 늘 때 명목금리도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공식처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채권 수요와 공급의 그 법칙이랄까?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으니까 왜 이런 피셔 이펙트, 인플레율이 늘 때 왜 명목금리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림이 나옵니다. 자, 미래 시점에 예상 인플레가 올라갈 것 같아요. 미래 시점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채권 공급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미래 시점에 예상 인플레가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금리로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채권 수요는 인플레율이 예상될 때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줄어들게 돼. 왜? 채권 갖고 있으면은 명목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채권 수요가 준다고 그랬죠. 반면에 채권 공급은 늘까요? 줄까요? 미래 시점에 인플레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미래 시점에는 자금 조달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이자 비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지금 이자 비용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는 지금 채권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공급이 인플레가 예상될 때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채권 수요는 줄고 채권 수요가 이렇게 있었는데 수요는 이렇게 줄어들고 채권 공급은 이렇게 있었는데 공급은 늘어나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원래는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새로운 균형점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의 가격이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근데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는 가격이 떨어질 때 채권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인플레율과 명목금리가 이게 왜 서로 같이 움직이는지가 뭐 그림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인플레가 예상될 때 채권 수요는 줄고 인플레가 예상될 때 채권 공급은 느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여기서 일로 떨어진다. 근데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가격과 채권 금리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이때 채권 금리는 명목금리가 됩니다. 가격과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는 그 채권 금리는 그건 명목금리, 그러니까 yield to maturity인데 그게 동시에 명목금리예요. 그거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셔 이펙트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올라갈 때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림 설명이네요. 실제로 그 미국 자료지만 인플레가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 예상 인플레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파란 선으로 표현되는 거는 지금 금리입니다. 근데 명목금리예요. 이게 명목금리고 요거는 예상 인플레이션.
서로 움직이는 모양이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다? 서로 움직이는 모양이 비슷하다.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피셔 이펙트가 맞아 떨어진다. 실제 자료를 가지고서도 보니까 명목금리랑 인플레이율은 서로 같이 움직인다.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즉, 피셔 이펙트는 실제 자료 가지고서도 입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뭐 또 한 번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인플레가 오를 때 채권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는 오르고 여기서 채권 금리는 무슨 금리?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 채권의 명목금리. 그래서 예상 인플레랑 명목금리는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진다 하는 게 요지예요. 자, 두 번째 응용.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또 다른 컨텍스트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자고요. 경기가 호황 확장 국면에 있을 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채권 일단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의 wealth, 부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그 채권, 경기가 호황 확장 국면에 있을 때 wealth가 늘어나니까 채권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경기가 호황 확장 국면에 있을 때 동시에 채권 공급에 영향을 주는 profitability of investment opportunity, 그 투자 기회 또는 투자 기회의 그 이익 정도가 동시에 같이 늘어납니다. 그 채권 공급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채권 수요도 늘지만 채권 공급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증 분석을 해보면 채권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일반 투자자들보다 속된 말로 돈 냄새를 더 빨리 맡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돈이 벌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지는 채권과 수요 공급이 경기가 호황 확장 국면에서 같이 늘어나는데 뭐가 더 많이 늘어난다? 채권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둘 다 늘지만 통상 채권 공급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수요 곡선도 늘고, 오케이? 지금 수요 곡선이 파란 선에서 까만 선으로 늘어난 거예요. 공급 곡선도 늘어요. 공급 곡선도 느는데 공급 곡선이 더 많이 늘어.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냄새를 더 잘 맡기 때문에 사업을 금방 더 큰 속도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확장을 확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채권 공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원래 균형점은 여기였었는데 둘 다 늘지만 채권 공급이 더 많이 늘게 되면 결국 균형점은 여기가 돼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호황 국면에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 yield to maturity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그죠? 요거를 호황 국면에 있을 때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수요 공급이 늘지만 공급이 더 많은 폭으로 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따라서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된다. 명목금리, 채권의 명목금리는 오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요 약간 좀 까맣게 나온 요 부분, 요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은 이거 전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고, 뭐 또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으니까 요 좀 shaded area, 이게 좀 요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지금 호황 국면이에요. 호황 국면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항상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비닐 사이클로 이렇게 보니까